자, 여러분, 비와 비율 두 번째 시간이네요. 자, 오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비란 무엇이고 어떻게 쓰고 읽는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뭘 기준으로 뭘 비교하는지, 그걸 어떻게 쓰기로 했는지 그걸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수학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은 기억하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어렵다기보다는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전 세계가 똑같이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멈추고 녹색불일 때는 건너잖아요. 수학은 그와 같은 약속이에요. 오늘은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번 단어에서 이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뒷부분의 내용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을 이해하고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 어제 배웠던 내용을 이어서 떠올리셔야 됩니다. 두 양을 또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예요. 바로 이 기호인데요. 우리는 이 기호를 사용해서 두 양을 나눗셈으로 비교할 겁니다. 두 양을 이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비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두 수 3과 2가 있을 때 우리는 3대 2라고 쓰고,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요, 이 3대 2라고 표현된 것을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몇 회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 아이들이 이렇게 읽는 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사실 선생님도 조금 익숙한 표현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서 좀 바뀌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 수학자들이 토의를 한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가 되는 양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익히는 것을 교육과정에 넣기로 그렇게 결론을 냈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이 두 수의 비교에서는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하려면 뭔가 어떤 걸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겠죠? 기준이 되는 양과 그걸 기준으로 비교하고 싶은 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대 2라고 하면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기준 양이 되고요, 왼쪽에 있는 숫자가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기준이 되는 양의 뭐뭐에 대한 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 보이는 이 비를 선생님이 표현해 보자면 2가 오른쪽에 써 있으니까 2에 대한 3의 비, 또는 순서를 바꿔서 3의 2에 대한 비, 2에 대한 3의 비, 3의 2에 대한 비. 순서, 말의 순서가 바뀌어도 뭐뭐에 대한은 똑같으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숫자 순서대로 우리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듯이 숫자를 순서대로 읽는 방법이에요. 숫자를 순서대로 읽는 방법 어떻게 읽죠? 네, 와나 과를 써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이는 비는 순서대로 읽자면 3과 2의 비,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3과 2의 비, 3의 2에 대한 비, 2에 대한 3의 비,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표현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수학은 언어니까, 수학은 소통이니까 만약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글 속에서 무엇이 기준량이지? 뭘 기준으로 뭘 비교하고 싶은 거지? 요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상당히 국어적인 능력을 필요로 해요. 국어 교과에서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 비에서 오른쪽에 있는 2가 기준량이 되고요, 왼쪽에 있는 3이 비교량이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조금 헷갈려 해요. 더 큰 숫자가 기준량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약속이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약속이니까 반복하셔서 기억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게 기준량, 왼쪽에 있는 게 비교량. 기억하세요. 여러분, 포도 주스를 만드는데 포도 원액과 물을 섞어서 만들잖아요. 그 일정한 비율이 맞아야 포도 주스가 맛있겠죠. 그런데 지혜로운 지혜의 모습은 물 3컵과 포도 원액 2컵을 섞어서 포도 주스 1병을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수학은 어떻게 하면 쉬워진다? 네, 보이지 않는 문자나 기호를 보이는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굉장히 쉬워져요. 우리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에 나온 대로 물컵 3개당 포도 원액은 2컵씩. 물컵색을 다 똑같이 하면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색연필이 없는 친구는 진하기로 표현을 하든지
색을 다르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포도주스를 2병 만들 때는 그럼 또 물 3컵, 포도원액 2컵. 그럼 포도주스를 3병을 만든다면 또 물 3컵, 그 다음에 포도원액 2컵. 네, 다 색칠이 되었나요? 포도주스 1병, 2병, 3병마다 다른 색 또는 진하기를 다르게 해서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그걸 볼 수 있게 색칠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1번 활동에서 3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표를 채우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방금 그림으로 색칠을 했죠. 근데 물컵이 9컵까지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컵들은 알 방법이 없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아마 어떤 친구는 바로 종이를 꺼내가지고 막 컵을 그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효율적이지는 않네요. 표의 4번째 칸을 보면 물을 12컵을 사용할 때 포도 원액의 양은 얼마가 될까요? 물과 포도 원액의 양은 일정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물 12컵은 물 3컵에서 4배만큼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원액 2컵에서 4배만큼 커진 8컵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도 돼요. 지금 선생님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직접 그림을 그리셔서 표를 채워도 좋습니다. 직접 그림을 12컵, 15컵을 그려보고 그때 필요한 포도 원액도 컵을 그려보면서 직접 그 숫자를 세서 표를 채워도 좋아요. 자, 그러면 2번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슬기가 알뜰시장에 갔네요. 알뜰시장에서 판매 금액 1,000원당 300원씩을 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부 금액과 판매 금액을 비교해 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를 쓰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이제부터 무조건 약속을 떠올리셔야 돼요. 뭐뭐에 대한이란 말이 쓰이면 그게 무슨 양이라고 그랬죠? 기준량이라고 그랬어요. 기준이 되는 양이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는 판매 금액에 대한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판매 금액은 1,000원이에요. 1,000원에 대한 기부 금액은 300원. 자, 비로 표현하자면 기준량이 어디로 가야 되죠? 오른쪽으로. 기준량이 B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300대 1000이 되겠죠. 300대 1000. 자, 그럼 여러분 이제 3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죠. 3과 1000의 비. 잘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뭐뭐에 대한이라고 하는 기준량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을 사용해 봅시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000에 대한 300의 비, 또는 앞뒤를 바꿔서 300에 1000에 대한 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순서만 살짝 바뀐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순서만 바꾼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문인데요.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를 300대 1000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바꾸어서 1000대 300으로 표현해도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왜 아닐까요? 얘기해볼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맞았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기준량을 오른쪽에 써주기로, 뭐뭐에 대한 이라고 두 양을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양을 오른쪽에 써주기로 했기 때문에 판매 금액이 1,000원인데 1,000원을 앞으로 당겨서 쓰게 되면, 왼쪽에 쓰게 되면 기준량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빨간불인데 사람들이 막 건너는 거야, 길을. 초록불인데 안 가. 이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서로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고 수학적으로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활동은 똑같은 활동이에요. 1번, 2번, 3번이 다 똑같은 활동인데, 그런데 3번은 조금 여러분 헷갈리거나 어려울 수 있어요. 헷갈리거나 어려운 건 오늘 약속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말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에 나온 대로 여러분 이렇게 연필로 표현해 보세요. 어디까지야? 도대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문제가 쭉 나오면 그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기준량과 비교량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좀 선생님이 확대해 봤는데요. 뭐뭐와 뭐뭐의 비.
자, 이렇게 표현되면 순서대로 읽은 거죠. B를 순서대로 읽은 거예요. 뭐뭐와 뭐뭐의 B. 우리 아까 약속할 때 읽어봤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읽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뭐뭐와 뒤에 붙어있는 이것이 바로 기준량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선생님이 이걸 다 안 읽어주는 이유는 그걸 다 읽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에 뭐뭐와 뭐뭐의 B 이랬을 때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여기에 표현된 이 길이가 기준량이구나. 그러면 이 길이를 재서 오른쪽에 써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전체 길이가 50일 때 출발 지점부터 장애물까지가 30이에요. 그러면 장애물부터 도착 지점까지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굉장히 간단한 뺄셈이죠? 전체 길이가 50,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30, 나머지 거리는 20이겠죠? 20이 바로 기준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20을 써주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너무 쉽네요. 기준량을 찾았으니까 나머지 거리, 뭐뭐와 앞에 있는 이 나머지 거리가 비교량이 되겠네요. 자, 출발 지점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30m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비교량은 30m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교량을 앞에, 기준량을 뒤에 써주면 되겠죠. 읽어볼까요? 30대 20. 네, 좋아요. 잘 읽었어요. 자, 30대 20. 비교하고 싶은 거야. 장애물 선수가 막 달리기를 하는데 자기가 출발 땅 해가지고 막 달다가 장애물이 나타났는데 점프를 딱 하는데 궁금한 거야. 내가 얼만큼 달려왔고 얼만큼 더 달려야 되는지, 두 양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더 빨리 달려야 될까? 어느 지점에서 더 속력을 내야 되지? 그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30대 20을 세 가지 방법으로 읽어봅시다. 30대 20의 B를 세 가지 방법으로. 자, 순서대로 읽는 방법이 있겠죠? 30과 20의 B. 두 번째, 뭐뭐에 대한을 사용해서 20에 대한 30의 B. 순서를 바꿔서 30에 20에 대한 B. 참 쉽죠? 기준량에는 무조건 뭐뭐에 대한이라고 쓴다. 기준량은 무조건 오른쪽에 쓴다. 기준량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싶은 거다. 실생활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어쩌면 여러분이 모르게 이 B와 비율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은 수학 익힘 50쪽에서 51쪽까지를 해결하시고 위두랑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힘내시고 우리 모두 계속해서 하나 돼서 전진합시다. 사랑합니다.